2005년 정권 초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을 맡고 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마치 불나고 도둑 맞은 집을 인수받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즉 자원도 자본도 기술력도 없는 나라에 정말 가난한 나라를 이끌어야 했던 참담한 상황을 말로 표현하신 건데요. 그 상황에서 수출만이 살 길이다라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965년 2월부터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수출진흥 확대회의를 매월 1회씩 개최를 하는데요. 그 회의에는 이제 수출에 관련된 장차관들과 그리고 전문가, 대학 교수, 대통령, 관계단체 장관들, 장차관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해서 그달의 수출 목표를 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갔습니다. 그런 노력들로 1964년 11월 30일에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날을 기념해서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는 동안에 총 147회의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냐면 여사님께서 서거하시던 해에 8월에도 그 회의는 여지없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 이 회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엿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포로롱의 이원만 회장님과 또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고 또 고국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시는 여러 사업가들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출을 좀 더 넓혀가기 위해서는 수출 산업단지가 필요합니다라고 대통령께 제안을 하시면서 구로와 주안 부평에 수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그 구로와 그 인천 쪽에 부지가 선정이 된 이유는 수출품의 산적과 그리고 원자재들의 입적과 또 수출품의 산적, 또 수출함 그리고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 개의 단지가 구성이 됐고 확정이 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70년대 시골에 농촌에 있던 청년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모두 다 서울로 이동하는 이 현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60년대 초 수출품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생사 그대로인 흑연이나 생사 그리고 오징어 이런 거 다 가공되지 않았던 수출품들을 시작으로 경공업 제품들, 그 다음에 유조선, 전자, 자동차까지 중화공업이 발전되어 감으로써 그 수출량과 기술력이 느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3년 만인 77년에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 외신 기자들이 표현하기를 대한민국은 그냥 발전한 것이 아니다. 마치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모양과도 같다. 그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을 극찬하게 됩니다. 또 뒤편에 보시면 한창 중화공업이 발전하던 박차를 가하던 시기 1973년도에 세계 제2차 석유파동이 일게 됩니다. 원유 생산국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제개발 한창 박차를 가하던 우리나라로서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그 당시에 태권도 교관들을 파견하고 또 최규환 국무총리를 특사로 파견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과 교섭이 관계 형성에 나섭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중동 건설에 진출하게 되고 항만이나 플랜트 건설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외연을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역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정책을 직접 선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수출진흥의 핵심으로 중화공업을 보셨고요. 그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잘 살기 위해서는 중화공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하에 1973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화공업화 정책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일환으로는 당시 닉슨 독트린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 안보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앞에 보이시는 6가지 철강산업, 조선, 석유화학, 미철금속, 기계, 전자산업을 총 6개 전략 업종으로 선정하고 앞에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적재적소의 산업기지를
건설을 하고 인력 양성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화공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는 위력을 이루게 됩니다. 천천히 보시고 또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곳은 국토종합개발계획 코너입니다. 1972년부터 82년까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진행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적의 역사, 경부고속도로,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코너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부터 2년 5개월 동안 추진되었고 70년 7월 7일 428km를 완성하게 됩니다. 처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선언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자동차도 없는데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한 이거 혜택이 아니냐, 기생들 데리고 놀러가는 그거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식의 반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강한 신념을 가지고 육로 수동 체계인 경부고속도로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정면에 보시는 진열장에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찰하셨던 모습들과 직접 메모하시고 도로를 스케치하셨던, 구상하셨던 친필 메모들을 엿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는 처음에 부산을 왕복 8차선으로 구상이 되었는데요. 워낙에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4차선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견 지명을 가지고 양쪽으로 좌우에 50m씩의 부지를 확보해 두었고 나중에 점차 그것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는 8차선으로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상하셨던 대로 8차선으로 완공이 되어 이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찝차가 보이는데요. 이 찝차는 앞에 군인 시절에 대통령께서 보이셨던 면모처럼 지시가 5%라면 확인은 95%의 그 신념이 있으셨잖아요. 철학이 있으셨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 표현에 의하면 마치 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지휘자와도 같다라는 대통령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 이국적으로서 이 집차를 타고 누비시면서 현장을 진두지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7월 7일에 완공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77분이 좀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분들을 기리기 위한 의미도 담아서 뒤편에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준공 기념탑이 있습니다. 총 이 탑신과 몸체를 보시면 77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를 가시다 보면 축풍령 휴게소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중간 지점입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시면 이 기념탑이 있으니까 지나시는 길에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는 그 당시에 15시간 걸리던 그 소요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해서 1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가능하게 했고 또 항만과 주요 도시를 연결해서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소득 향상은 물론 고속도로의 기술 축적으로 해외 건설 진출에도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국유재산 중에 12조 원의 가치를 달하는 1위에 해당되는 국유재산입니다. 다음,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새마을 운동 코너입니다.